재혼 전 상대방의 이기심을 왜 확인해야 할까요? 사랑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왜 나는 전보다 더 외로운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천장을 메우는 건 기대했던 행복이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서늘한 질문들입니다. 분명히 둘이 있는데 마음은 지독하게 혼자라는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맞춰주면 그 사람도 변할 거야. 우리는 이런 희망으로 매일 자신을 다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고마움의 말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늘어가는 요구사항들. 나의 지친 표정보다는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앞세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그저 당연한 기본값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재혼이라는 항해는 초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싣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미 한 번의 풍랑을 겪어본 우리이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평온한 항구에 닿고 싶다는 간절함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눈앞의 위험 신호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 자녀와의 유대, 주변의 시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인생의 두 번째 항해에서 배를 침몰시키는 가장 무서운 암초는 바로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에 독초처럼 뿌리내린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은 처음엔 당당함이나 리더십으로 포장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죠. 나의 상처보다는 자신의 체면이 먼저이고 우리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우선인 태도, 그것을 방치한 채 시작하는 재혼은 결국 또 다른 광야로 나를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함, 정말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오늘 저 여름과 함께 여러분의 그 불안한 예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상대의 이기심이라는 암초를 어떻게 식별해야 하는지 차갑고도 따뜻하게 그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시작은 반드시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이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상처를 열어 행복을 맺는 공간, 여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 누구보다 나를 먼저 아껴주고 내 마음을 우선시해주는 사람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를 끔찍이 아끼는 듯한 그 사람의 자기 애가 사실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심과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재혼은 초음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다르고 자녀 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가 나라는 사람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편안한 노후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여기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콩깍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고 건강한 심리 지도를 함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민수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에게 민수 씨는 완벽한 구원자 같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만날 때마다 자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며 리드하는 모습이 든든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진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주말 데이트 코스부터 저녁 메뉴, 심지어 수진 씨가 입을 옷 스타일까지 민수 씨가 정합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오늘은 다른 게 먹고 싶은데 의견을 내면 민수 씨는 에이, 자긴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내가 가본 곳이 훨씬 좋아. 나 믿지? 라며 웃으며 넘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려 같지만 사실 이건 상대의 취향과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친절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자신의 편안함과 기준을 단 1cm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수진 씨는 처음에 그것이 그저 리더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수 씨의 본색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재혼 후 살 집을 고를 때도 수진 씨의 직장 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본가 근처만 고집했고, 수진 씨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해?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진 씨는 정말 내가 이상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심리적 지배, 즉 은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민수 씨의 이런 태도 이면에는 마음의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서 타인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그 사람도 혹시 다정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의 욕구를 읽어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과의 재혼은 결국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이기심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정한 가면 뒤에 숨은 이기심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에 집중해 주세요. 우선 왜 이기심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역사, 그리고 현실적인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는 심리적 팀을 결성하는 일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심리적 탈진을 불러옵니다. 상대의 이기심을 체크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거친 파도를 넘을 진정한 파트너인지, 아니면 나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소모할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다음으로 무턱대고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묻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대신 부드럽게 가정된 상황을 대화 주제로 던보세요. 예를 들면, 만약 재혼 후에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내 부모님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당신의 주말 계획이 망가진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상대가 그걸 왜 지금 걱정해? 라며 피하거나 자신의 불편함만을 먼저 토로하는지 살펴보세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즉 자신을 되돌아보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힘들겠네.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 라며 우리의 관점에서 대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고마움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내가 베푼 작은 배려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당연한 기본 서비스로 여기는지를 보세요.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지 보세요. 의견이 부딪힐 때 상대가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나요? 아니면 나의 서운한 감정을 먼저 다독여주나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 뒤에 숨어 상대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셋째, 자원 공유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세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 이 3가지 소중한 자원을 나눌 때 상대가 얼마나 인색한지 혹은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재혼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영역은 꽁꽁 숨기면서 나에게만 오픈을 요구한 진정한 결합이 아닙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소중한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찬찬히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지금 이 확인의 과정이 조금은 두렵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정원을 바꾸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복한 결실이 맺히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열어 행복을 맺는 공간, 여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